시작하겠습니다. 83회 문제예요. 자, 재무상태표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회사 이름 들어가죠. 보고기간 종료일 몇 월 며칠인지 12월 31일이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이고요. 금액 단위 원인지 1,000원인지 100만원인지 이렇게 금액 단위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회계기간은 손익계산서에만 들어가고요. 재무상태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계기간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재무상태표에는 그냥 12월 31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2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을 물었어요. 수입인지나 우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기가 120일이니까는 이것도 4개월이죠. 4개월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선일자 수표도 바드럼이에요. 선일자 수표 바드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입인지나 우표 해당 사항 없죠. 만기가 120일, 3개월 넘어섰으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바드럼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고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5만원, 타임 발행 자기업소표 10만원, 합의 15만원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겁니다. 3번.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자기주식 다 맞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예요. 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당연히 원가로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자산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도 맞습니다. 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외상매입금의 기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매입금은 여러분들 갚을 돈이라는 거는 아시죠? 외상매입금의 기초 잔액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기초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외상매입금 순매입액이 얼마예요? 400만원. 총매입액이 420만원이죠. 그럼 총매입액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순매입액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얼마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기초에 갚을 돈이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요. 요번에 단기에 다시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 외상 매입액이 400만원입니다. 외상 매입액이 400만원이에요. 이게 총 갚을 돈이 되는 거죠. 총 갚을 돈에서 5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500만원 지급하고 그죠? 지급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기말에 남은 돈이 140만원이 남았어요. 140만원. 그럼 토탈 640만원이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총 갚을 돈은 640만원이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초는 자동으로 얼마입니까? 240만원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5번의 답은 4번. 그래서 지급하고 남은 돈 500만원 지급하고 140만원 남았으니까 총 640만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40만원이 있었으니까는 기초에 있는 금액은 당연히 240만원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계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외상매입금은 부채계정입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계정이기 때문에 부채계정은 기초가 대변에 가요.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입니다. 그럼 기말에 140만원. 그죠? 그리고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분개를 하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그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의 지급액이 얼마 들어갈 거냐면 차변의 지급액이 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640만원 나오는 거 맞죠? 자, 외상매입금 순수하게 매입한 게 있어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또 분계가 되잖아요.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순매입액이 얼마 들어가냐면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는 240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거래를 분계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을 물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였다. 차변의 토지입니다. 700만 원. 차변의 토지가 700만 원이고요. 계약금 70만 원 빼고, 자, 계약금 미리 준 거 선급금이라고 하죠. 70만 원. 나머지 50%는 타사가 발행한 당저수표. 타사가 발행한 당저수표는 현금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타사, 타인 발행 당저수표예요. 타인 발행 당저수표. 내가 수표를 발행을 해준 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저수표는 현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속금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했다. 지급어음 이렇게 가는 순간 틀린 거죠. 상대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어음 대신에 미지급금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지급금. 선급금 나오죠? 지급어음 나오지 않습니다. 미지급금, 현금 다 나오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6번의 답은 2번. 7번. 다음 회계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에 변동이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자본 총액에 변동이 있으려면 반드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 돼요. 유상증자는 분계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네, 들어왔죠. 현금 배당을 결의를 했습니다. 현금 배당을 결의를 했어요. 현금 배당을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만 했을 때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그쵸?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차변은 뭐라고 그랬죠?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그러면 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는 거죠.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였다. 여러분, 소각에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감사예요. 차변의 자본금, 대변에 뭐가 되느냐면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의했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대변의 현금, 차변에 뭐가 올까요? 미지급 배당금이에요.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죠. 부채가 감소됐고요. 자산도 역시 마찬가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언뜻 보면 제가 돈이 나가는 거다라고 했으니까는 4번도 그러면 자본의 변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요 돈만 갖고 따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살짝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의 감소, 현금은 자산의 감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인데 자산도 감소했고 부채도 감소했으니까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죠. 네,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산과 부채 모두 감소했으니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액면가는 필요가 없어요. 액면가는 필요가 없고요. 자,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0만원짜리가 15만원이 됐으니까 5만원이 손실이네요. 15만원짜리가 20만원이 됐으니까 5만원이 이익인 거고요. 서로 상계 처리하면 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가 행태를 물었어요. 고정비인지 아니면은 변동비인지 원가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 또는 준고정비 또는 준변동비도 있겠죠. 준변동비도 있을 겁니다.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여기까지 따지면 뭐예요? 고정비예요. 여기까지 따지면 고정비입니다.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인 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 원가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만 나왔으면 고정비인데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준고정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준고정비. 그래서 어디까지가 문장으로 시험 문제 나왔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금액이 발생하지만까지는 고정비인데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그러면 준고정비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배부 순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단계 배부법이 되는 겁니다. 배부 순서라는 말이 들어가면 단계 배부법이에요. 11번. 종합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그죠? 대량 생산하는 식품, 제조업 등, 맞죠? 3번이 틀렸네요. 개별 작업별로 집계하는 건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공정별로 집계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T 바뀌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에요. 12번. 평균법에 의해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T자 계정을 두 개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재료비, 또 하나는 가공비고요. 가공비는 무조건 뭐예요? 환산량입니다. 재료는 자,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수량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량. 평균법이니까는 차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변만 완성 수량이 1700개예요. 1700개. 여기 완성 수량은 1700개 들어갑니다. 기말 제공품이 500개 수량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완성도 50%니까 250개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도 50%니까 250개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 두 개 더해주시면 2200개죠. 여기는 두 개 더해주시면 1950개가 됩니다. 2200개, 1950개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재화의 공급 특례에 대한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간주 공급에 뭐가 있는지 메모 한번 해볼까요? 간주 공급에는 첫 번째 자가 공급이라는 게 있죠. 자가 공급. 자가 공급 첫 번째 면세 사업 전용. 면세 사업 전용. 두 번째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세 번째는 직매장 반출. 직매장 반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자가 공급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 시 잔존제어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 공급은 될 수 있으면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폐업 시 잔존제와 사업상 증여. 그죠? 면세 사업의 전용. 맞죠? 기장치 파는 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 얘는 실제 파는 거잖아요. 양도한 거니까. 실질적 공급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실질적 공급. 자,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항공기는 과세입니다. 토지 매매는 면세. 맞아요. 수돗물 면세, 연탄 면세입니다. 세금 계산세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1번이 틀렸네요. 1번이 틀렸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지만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3억 이상인 자, 3억 이상인 자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수입을 했을 때는 세관장이 수입하는 사람한테 발급해 주는 거 맞아요. 다시 한번 법인만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 선고고요. 개인 사업자는 매출액이 3억 이상인 자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고요.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 계산서 국세청장한테 전송을 해줘야 되고요. 수입을 했을 때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행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83의 문제. 네,